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함께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타가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지난 한 주 참 더우셨죠.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어젯밤 내린 장맛비로 인해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네, 비 소식이 반갑긴 한데 장맛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장마의 시작부터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기 일부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구름은 남하하면서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흐린 하늘만 계속되고 있고요. 남부 지방은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이 장맛비는 모두 그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 많은 곳엔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론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전 중 비가 그치면 대체로 구름 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0.8도, 대구는 24.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는 3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도 잦은 만큼 계속해서 기상예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에 또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장마 기간 동안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할 걸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가부좌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하체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대표적인 명상 자세입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발을 먼저 손으로 잡고 다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양팔의 힘으로 내 허벅지에 높이만큼까지만 들어 올려줍니다. 허벅지 위에 발날이 아닌 발등을 올려주고 다음 왼쪽 발도 똑같이 다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내 허벅지 높이만큼만 들어서 옮겨줍니다. 이 두 발을 전부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왼쪽 발은 바닥에 내려놓은 반가부좌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손은 무드라 모양을 만들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또는 손바닥을 다 펴고 있어도 좋습니다. 자, 제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할게요. 이 벽에 두 어깨를 최대한 붙입니다. 자, 머리는 아래쪽 바닥을 보듯이 숙여서 턱뼈를 가슴 쪽에 붙여줄게요. 코끝을 보고 깊게 호흡을 고릅니다. 자, 고개를 들고 발을 내려놓을 때도 팔의 힘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하나씩 풀어 편한 앉은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번엔 손으로 왼쪽 발을 잡아서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고 발등과 허벅지를 맞닿을 수 있게 발을 회전시킵니다. 오른쪽 발도 잡아서 가부좌를 만들거나 어렵다면 다리 밑에 놓아 반가부좌 자세를 취할게요. 자, 무릎 위에 무드라를 만들거나 또는 손바닥을 다 펴니다. 자, 벽에 어깨를 붙이고
턱뼈를 가슴에 붙입니다. 코끝을 보고 깊게 숨 쉬게요. 마시는 숨 고개를 들고 손으로 발을 잡아 천천히 발을 하나씩 내려놓을게요. 편하게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요가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편 추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경직된 52시간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요. 한 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그 연장 노동 시간을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총량관리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23일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먼저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서 최대 52시간이며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대로 연장 근로를 한 달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 한 달간 한 주 평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만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도록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현행 주 52시간 제도 개선 여기 왜 그러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여야 합의로요. 2018년도에 도입된 이 주 52시간 제도가 오는 7월이면은 전격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합니다. 주 최대 시간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본적인 제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건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 4월 도입됐던 유연근로제마저 그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서 실제 활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정부는 본 겁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제가 뭐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라 약간 손해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근로시간 유연화는요, 주 52시간 제도, 그 현행법을 유지를 하면서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요, 법정 근로시간이 한 주에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한 주 40시간을 유지를 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4주를 하게 되면 총 48시간이잖아요. 네. 이걸 한 달 단위로 이제 편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큰 근간을 해치지 않은 채로 조금 더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 주에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장 근로시간의 총 합이 52.1시간이 되는 건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51.1시간을 특정 주에 모두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이에 대해서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근로와 다음날 근로 사이에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강제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등도 함께 준비 중이다라면서 보다 세부적인 정책은 고용부를 구성할 연구회에서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각계의 입장이 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요, 뭐 근로 시간이라든지 임금 제도라든지 이렇게 본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밝히면서 경영계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공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도 이 연장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면 납기 기한을 못 지키는
시키게 되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정부의 새로운 이 검토안이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더욱이 노동계는 윤 정부 초반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시작으로 강대강 대결 국면을 벌이고 있던 터라 노동개혁을 두고 재차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외에도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 뭐 이런 임금 체계 개편안 이런 네. 것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 중에 일환으로요. 말씀 주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좌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일이 바쁠 때는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하면서 초과 시간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좀 한가해질 때는 이러한 시간을 휴가 등으로 소진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근로시간 계좌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독일 등에서는 단체 협약에 따라서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 방법이나 정상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계해서 본격적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내용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는요, 뭐 초고령 사회를 대비도 하기도 하고, 뭐 청년, 노동, 청년이나 아니면 고령자, 여성 등 전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라는 일환으로요, 연공성 임금 체계 또한 전면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임금 체계 도입을 가로막는 호봉제를 폐지하고요, 직무급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이 임금 관련해서 개별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고령자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피크제나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동시장 개편 관련해서 먼저 얘기 나눠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전국 하수처리장 27곳에서 마약류 검출입니다. 전국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요. 모두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서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진행했던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필로폰은 2020년도에 이어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다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엑스터시는 21곳, 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도 4곳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그야말로 물을 정화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어째서 이곳에서 마약류가 검출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들이 결국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런 필로폰이나 불법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의 소변도 하수처리장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미량이기는 하지만 하수를 분석하면 그 속에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누가 배출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지역의 마약류 사용 실태 추정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수처리장을 통한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는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 활용 중인 조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 방법은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잔류 마약의 종류와 그리고 양을 분석하고 하수 유입과 하수 유량과 그리고 그 하수의 채집 지역 내의 인구 등을 고려해서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분석해보니까요, 이런 불법 마약류 일평균 사용량이 같은 사용 방법을 하고 있는 뭐 호주나 유럽에 비해서 일평균 사용량이 낮은 편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마약류 수사나 단속기관에 제공을 해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마약 얘기를 흔하게 듣게 됐어요. 예.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00원 돌파입니다.
어제였죠. 23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인 1,300원을 돌파해서 전날보다 4.5원이 오른 1,301.8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15일 1,290원을 넘어선 데에 이어서 6거래일 만에 1,300원까지 돌파한 것이라고 하고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에 도달한 것은 2009년 7월 1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환율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최근 환율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 1분기 그 물가 상승률의 9%는 환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와 또 생산자 물가를 거쳐서 소비자 물가에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요. 물가가 6%대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1,300원까지 가겠어? 이랬던 얘기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네. 1,300원 넘었고 얼마까지 그럼 치솟는다는 거예요? 네, 일각에서는요, 뭐 고물가 그리고 미국의 고강도의 긴축 정책,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다 이제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뭐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러당 1,350원까지 추가적으로 오.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외환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건강 챙겨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스타와 함께 건강 궁금증을 풀어보는 행복진료실 문 열기에 앞서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식품생명공학 차은환 박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행복진료실에 진료를 접수한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스타인지 자, 오늘도 멋진 가면 나비 안간에 안경 썼는데도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인사 잘 한번 좀 어울리시네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 잠깐만 네. 우아합니다. 목소리가 우아하고 목소리 자체에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옆에 딱 있는데 그 느낌만 보더라도 네. 이분은 외모와 그 목소리를 봤을 때는 가수다. 가수의 한 표 들어갑니다, 오늘은. 네. 자, 우리가 마셔야 되니까 힌트 주세요. 누구실까요? 목요때? 목포여고 미녀라고 아. 되어 있어요. 네. 아, 목포여고 근데 사진 보니까 뭐 영어뿐만 아니라 일대에서 유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목구비 뭐 그러니까. 조시대. 저 옛날 사진 가지고 긴가민가 하실 텐데 자, 다음 힌트 한번 주세요. 네, 다음 힌트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음악 들려주세요. 전주? 익숙한 전주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겠네요. 아니 지금 5초만 들었는데 바로 아시겠어요? 야,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길거리 다니면 항상 나오던 노래. 그렇지. 네, 너무너무 앞부분 잘 사랑했던 보다 노래. 뒤에 띠리리링 할 때 알겠어. 그렇죠. 띠리리링 할 때. 왜 그때는 네. 그 길거리 1층이 레코드 가게였기 때문에 네. 그 노래 하나가 뜨면 온 거리에서 그 노래가 들렸어요. 맞아요.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제 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안경 가면을 벗어주시죠. 오, 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윤아입니다. 가수 최윤아 씨. 아니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젊어질려 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최윤아 씨하고 방송을 제가 한 것 처음에 한 4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동안이셨는데 문제는 4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게요. 이 정도면 뱀파이어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너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노래가 단 5초 네. 앞부분 짧게 5초 나왔는데 뭐 다 아셨잖아요 듣자마자 그럼요. 정말 이 노래를 두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벌써 데뷔가 37년 차가 된 것 같아요. 우와. 네, 그동안에 이제 신인 탄생 연호 5주 통과를 정식으로 해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첫 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주제가 OST 불렀었고요. 그리고 이제 흔적으로. 그렇죠. 네, 방금 확실하게 들었던. 흔적을 남기면서 그해 정말 10대 가수 모든 상들은 다 받았었고, 와.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멋진 시간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93년에 방송사 신문사에서 주는 각종 상은 다 휩쓸다시피 했고 네. 네네. 그때 너무너무 바쁘셨는데 최근에도 바쁘게 활동하면서 신곡까지 내셨어요. 우와. 네네. 남이다라는 노래인데요. 네. 우리가 그 살면서 누구나 만나고 헤어지는 건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가족 간의 만남 헤어짐 또 이제 연인과의 만남 헤어짐 이러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또 남인 듯 하면서도 남이 아니고 또 남이 아닌 듯 하면서도 남인 듯 대화가 안 굉장히 되니까. 철학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네. 남이다라는 노래로. 노래는 설명보다는 한 곡 들어봐야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괜찮겠습니까? 예, 최윤아 씨의 남이다. 박수로 청합니다. 우와. 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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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지 않고 떠나는 저 바람처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남이다 이슬처럼 빛처럼 이 땅에 떨어져 만난 너무도 간절한 우린데 어쩌다 만날 수 없는 남이 되었나 다시는 볼 수도 없는 남이 되었나 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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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물은 흐르다 강으로 바다로 만나듯 우리도 언젠간 스치듯 만날 남이다 야, 이 소리의 울림이 이 아침에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호소력 짙은 목소리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어쩜 이렇게 구슬프게 그렇죠. 네? 어. 아니 누구 찾으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나면서 헤어지고 근데 이제 가족 간의 만남 또 이제 연인과의 만남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가사인 것 듣고 같아요. 저희 들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렇죠. 누구 찾는 방송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건강을 상담하는 거. 저는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 저 행복진료실 어떤 일로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뭐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평상시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저기 뭐 피부라 이렇게 뭐 탈모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건강하긴 한데요. 장 건강이 건강해야지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여기 나와서 장 건강에 대한 비법을 좀 배우고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한테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 젊음이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장 건강. 중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장 건강 진짜 중요하죠. 일단은 속이 편해야 뭐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가볍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10명 중에 8명이 이 배변 활동과 우리의 삶의 질이 연관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배변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또 이제 장마가 되면서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게 나만 처지는 게 아니고 장내에 있는 세균들 역시도 주인을 따라서 처지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심하게는 대장암까지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장 건강을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장의 상태가 우리 컨디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면요. 기분도 우울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장 독소 배출로 여름 건강 사수하자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건강을 지키자 뭐 이런 내용. 여름 건강을 사수하는 방법으로 장 독소를 배출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거잖아요. 아마 여름철에 장에 또 탈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약 7, 80%가 바로 장에 서식하고 있기도 하죠. 내가 먹은 음식물이 결국 장에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야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까지 바로 이 장에서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서 장 건강까지 같이 위협을 받게 되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관을 따라 돌게 되니까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장 건강이 나빠지고 독소 배출이 안 되면 면역력 떨어지고요. 면역력 떨어지면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담석증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폐경을 겪고 나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쓸개 안에 담석이 더 잘 형성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아주 위험한 질병은 바로 폐혈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떤 경로든 내 몸속에 들어온 이 나쁜 세균이 몸 안에서 전신성 감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혈액으로까지 번지면서 전신 감염증이 이뤄지는 게 바로 폐혈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 하나의 연구를 살펴보면 폐혈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뭐 비만, 흡연,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면역력까지 떨어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장에도 독소가 있을까? 장에 독소가 쌓였나?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장에 독소가 쌓였는지 장 독소 진단법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입술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입술? 요즘 이제 마스크 때문에 잘 못 보게 됐는데 입술이 특히 잘 트거나 건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내 몸속에 비타민 B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 B가 우리 점막을 좀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대장 역시도 점막이니까 그런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장에 독소가 쉽게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장 독소 진단법 두 번째는 양말 자국을 확인하라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저녁에 이제 일과 끝내고 집에 갔을 때 네. 딱 양말을 벗었는데 자국이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은 남았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이게 이제 부종이 있냐 없냐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좀 발등이 됐든 종아리가 됐든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네. 이게 3초 이내에 회복이 되면 괜찮지만 이게 눌렀는데 누른 자국이 3초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면은 혹시 내 장에 독소가 많이 쌓인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입술과 자국. 네, 양말 자국. 3개라고 그러셨죠? 3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장독소 진단법, 세 번째는 바로 뱃살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뱃살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을 드려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뱃살이 어떻게 튀어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똥배형이죠. 아랫배 부분이 이제 근육이 좀 처지면서 지방이 쌓인 뱃살이 톡 튀어나온 상태. 이걸 이제 똥배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출렁형 뱃살인데요. 뭐 출산을 좀 하셨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좌식 생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직장인들한테서 조금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뱃살이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하체나 복부 쪽에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뱃살이 나오는 거죠. 아니 저 주변에 출산한 친구들 보면 아이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자분들 하여튼 출산하고 나서 그 몸매 체형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폴더형 뱃살입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윗배와 아랫배가 이렇게 딱 겹쳐지는 저 맨 오른쪽에 마지막 보이는 사진? 저 폴더형 뱃살은 진짜 이제 복부 비만의 끝판왕인 거잖아요. 네. 복부 비만이 너무 이제 지방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게 되면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3배, 고혈압은 2.6배, 심근경색은 1.8배, 뇌졸중은 1.7배나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독소 진단법으로 뱃살을 살피라. 이거는 독소하고 비만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었는데 미국 이제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연구인데 아주 무균 상태로 만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장내 세균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무균 쥐에게 조금 뚱뚱한 쥐의 이 세균을 이식도 해봤고 또 표준형 이 체형을 가진 쥐의 이 세균도 같이 이식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먹이를 주고 똑같이 키웠는데 이 뚱뚱한 쥐에게서 이 세균을 이식받은 이 쥐는 훨씬 더 뚱뚱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뚱보균, 뚱뚱한 것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피르미큐테스가 전체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 약 90%에서 발견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비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장내 세균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 장내에는 38조 개의 미생물과 수백 종의 이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들은 우리가 흔히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 중간균이 웃긴 게 유해균이 만약에 득세하면은 유해균에 붙어서 유해한 역할을 하고요. 유익균이 득세할 때는 유익균한테 붙어가지고 또 유익한 역할을 해요. 네. 네, 근데 이 비율이 중요한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 85대 15. 이 비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해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 유익균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좀 좋은 유익균이다. 잘 알려진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유산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서 유산균 챙겨 먹고 이러는데 유산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도 장 건강을 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고 장이 건강해야지만이 내 몸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장 건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특히나 장내 세균의 역할이 크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 이렇게 장수 마을이 있고 도시 사람들 그 두 그룹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 아무래도 장수 마을에 계신 분들은 좋은 이제 채소라든가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고 도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봤더니 장내에 세균총이 지방의 장수 마을에 계신 분들은 도시 거주자들보다 3배에서 5배나 이제 비만 억제나 대장 질환들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산균을 늘리면 장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소넨버그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 속의 유산균을 나그네균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그네균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단 2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주 동안 아주 좋은 역할을 하다가 결국 체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바로 이때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끌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약간 구원투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 필요할 때 역할 해주고 치고 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나그네균. 그렇지. 왔다 가네. 왔다가. 아니 유산균 섭취가요 그냥 배변 활동을 좀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전체적으로 지켜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뭘 먹느냐.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뭘 먹냐에 따라서 삼겹살 많이 먹고 나면 다음 날 화장실 가면 기름 떠 있기도 하고요. 또 매운 거 먹고 나면 막 신호가 오면서 다음 날 막 아프지요. 고통스럽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 장 건강에 영향이 크다는 건데, 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그래서 제가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장 건강 이렇게 하면 망친다라는 의미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A 씨는 매일 아침에 토마토를 통째로 갈아 먹습니다. 오. 장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갈아 먹는 거예요. 자, B 씨는 아침마다 따뜻한 모닝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죠. 오. 자, 둘 중에 누구의 장 건강이 더 좋을까요? 아이고 뭐 이거 장 뭐 건강을 당연히- 위해서 도움되는 행동. 뭐가 더 바로 좋을까요? 나오죠. 거는 당연히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렇지, 이거는 뭐. 아 이거는 뭐 바로 네. 저도 아, 토마토. 토마토를 먹어야 좀 장 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모두가 그런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가는 거야. 아, 금세 또 마음 바꾸시는 거예요? 자, 바꿨어요? 저 토마토. 바꿨어. 오, 네. 전부 다 토마토죠 뭐. 근데 보시면 아메리카노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요? 아메리카노? 네네. 저는 이제 토마토를 마시는 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마셔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커피 마시면서 회사원들이 네. 내 장이 망가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정신 좀 바싹 차리자, 그쵸, 그쵸. 뭐 이런 커피. 생각들을 주로 네네. 하잖아요. 속쓰리 그러지 않나? 빈속에 먹으면. 또 그것도 그런. 울렁거리기도 하고. 화장실 자주 가는데.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네. 연하게 마시면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먹는 B 씨였어요. 맞춰서 토마토가 나빠. 네. 한 실험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먹었을 때보다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장 건강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아침에 이제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너무 당연하긴 하죠. 근데 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속이 카페인이 쓰리잖아요. 그렇죠. 카페인도 속도 많고. 쓰리게 할 수 네. 있고 일부 편두통 환자에게는 두통도 심하게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네. 적당량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커피는 그렇다 쳐도 네. 토마토가 왜 장 건강에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또 모르겠어요. 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었는데 토마토를 통째로 갈아 드신 A씨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채소 속에도 익히지 않은 채소의 씨앗 속에는 렙틴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론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토마토의 씨뿐만 아니라 뭐 애호박이라든지 참외나 오이 같은 이런 씨가 있는 채소들을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이 씨앗 속에 있는 렙틴이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장이 예민하시거나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요 씨를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하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외였어요. 반전이었어요. 네. 이거 끝나고 아메리카노 한 잔 해야 되겠다. 두 번째 퀴즈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퀴즈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건 유산균에 관련된 이제 하나의 상식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유산균을 먹으면 탈모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이건 OX 퀴즈입니다. 유산균이 이거는 탈모까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저는 아니 근데 아니면은 이 문제를 왜 냈겠냐고. 실제자의 의도를. 이것도 네. 맞아요. 아니면 이 문제를 왜 냈겠어. 그래도 야. 저는 생각대로 이거 참 저랑 어렵다. 차 박사님은 같네요. 오. 저도 X. 네. 제가 이게 일단 X라고는 썼는데 밑에 물음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유산균의 아버지라고 하는 메치니코프 박사였거든요. 네. 머리숱이 네. 많아. 그래요. 근데 최영아 씨도 지금 오해요. 네. 저는요, 장이 안 좋으면 이 독소가 쌓이잖아요. 네. 그럼 피부에 정말 안 좋잖아요. 트러블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 근데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 뭐 저 미리 나오시기 전에 예습하고 나오신 거. 아니, 제가 이런 건강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야, 아니 맞을 것 정답은요? 같아. 맞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바꿀까?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어요. 정답. 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MC님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맞춰주셨고 우리 최유라 선생님이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두피, 모발이 빠지게 되는 건 어떤 스트레스의 영향이 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두피의 케라틴 성분이 이제 억제가 되면서 빠지게 되는 건데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G그룹의 모발 퇴행 주기가 성장기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빨라졌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 자라기도 전에 자꾸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스트레스와 연관된 게 뇌고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유산균 섭취가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우리 탈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장이 안 좋으면 독소가 이게 쌓여가지고 사방대로 맞습니다. 안 좋은 이게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생각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자, 장 건강 이렇게 하면 망칩니다. 자, 세 번째 퀴즈는요. 혹시 치주염 좀 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을 수 있죠. 치주염에 걸리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세요. 이건 고칠 필요 없어. 아니 이게 치주염 아유. 세균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장 치- 쪽 균하고가 같을 그렇죠. 수. 치주는 입에 있는 거고 대장은 저기 있는 건데 이 거리만 하더라도 20m 되겠어. 아니 이게 관계가 거리가. 관계가 있을 수가 없지. 다만 이걸 왜 냈겠냐고. 이걸 왜 냈겠어? 관계가 있으니까 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O입니다. 남들이 모두 X를 외칠 때 O를 외칠 수 있는 용기. 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이거. 자, 저는 이제 와서 O. 이재용 MC님 말이 맞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생뚱맞죠? 근데 진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치주염에 자주 걸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장에 용종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17%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이 발견된 가능성도 11%가 더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진짜 생뚱맞지만 좀 이해가 입속에는 진짜 세균이 많아서 입속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의외 오늘 얘기. 근데 여기는 치아만 그것만 생각하면 대장까지. 아니 전 아까보다 그거보다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 이해가 가요. 탈모와 연관돼.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 그건 이해가 가죠. 장하고는 우리 그 전체적인 순환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신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윤아 씨 나와주셨는데 최윤아 씨는 뭐 네. 머릿결도 그렇고 몸 맵시도 그렇고 지금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셨는데 네.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지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최윤아 씨를 만나기로 한 것은 근육질 몸매에 예쁜 눈망울을 자랑하는 말이 있는 곳. 잘했어. 승마장에서 만난 최윤아 씨. 왜 운동으로 승마를 배우시는 거예요? 아니, 말 다루는 게 쉽지 않나 보네요. 승마를 하면 장에 자극이나 단련을 시킬 수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지금 오늘 타봤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배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장 운동이 되면서 이제 좋겠죠. 하나. 시선 앞에 보고요. 그렇죠. 둘. 시선은 항상 선배. 하나. 둘. 장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무작정 승마장을 찾았다는 윤아 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첫걸음 맞죠. 기초부터 확실하게 배워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저희 한번 뛰어볼 건데. 네. 이제 말이 뛰기 시작을 하면은 많이 위로 튕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장이나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에도 정말 좋아요. 승마는 유산소와 척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장 운동에도 효과적이란 사실. 윤아 씨가 승마장을 찾은 이유도 장 건강 때문인데요. 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전신 상하 운동을 통해 장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잘했어요. 고마워. 힘들지? 잘했어. 말과 교감하면서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승마의 매력. 오케이. 대다수 이제 소화기계나 위장에 문제 있던 성인분들이 승마를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완쾌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거의 변비기가 있었는데 지금 싹 나 상태입니다. 변비까지 시원하게 날려주는 승마.
윤아 씨가 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다이어트도 되고 장이 좋으면 거의 기본 좀 몸이 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장 건강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늘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윤아 씨의 장 관리법 그녀의 일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보이는 건 트로피? 92년에 흔적이 나와서 93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상을 타기 시작한 게 네. 84년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윤아 씨. 그때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큰 눈에 완벽한 몸매, 4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외모. 대체 비결이 뭐기에 세월을 비껴갔나 지켜봤더니 응? 웬 훌라후프? 아무래도 다리에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이 허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다리 힘이 없이 이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신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은 기본이고 코어 운동도 되고 그래서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방부제 외모의 비법이 훌라후프랍니다. 자극되고 좋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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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돌리면 장이 건강해지고 더불어 피부도 좋아진다고요? 응? 근데 갑자기 반대로 돌리는 윤아 씨? 왼쪽 오른쪽 하는 거는 균형 자세가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왼쪽 1000번 오른쪽 1000번 뭐 2000개씩은 금방 수십 년의 훌라후프 경력 신기술에 나섰는데 성공! 여보세요? 훌라후프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다양한 걸 하실 수 있나 봐요?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려면 이렇게 이게 지름이 있기 때문에 안 치면은 모르는데 이렇게 치면은 좀 걸리네요.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을 반복하는 윤아 씨. 그런데 그저 서 있을 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요. 아니 시방 뭘 하는 거요? 응? 그 노래하기 전에 이제 복식 호흡 하잖아요. 가수들한테 호흡법이 중요하니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찾아보니까 장 운동이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좀 이것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요. 배, 손을 양손을 이렇게 이제 얹고 그리고 이제 배가 등에 붙듯이 쑥 등에 붙는 듯한 느낌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배를 등에 붙이듯이 길게 호흡해주는 것이 포인트. 복식 호흡을 하면 쉬고 있던 장에 자극을 준다고 하네요. 이 운동을 매일 이제 한 1분 정도 하면요. 장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는 피부미 다이어트도 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장에 독소가 있다면 빼주는 것도 중요하죠. 누운 상태로 다리를 번갈아 들어주면서 손뼉을 쳐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운동을 마친 후 슬슬 출출해질 시간. 오늘 윤아 씨의 점심 메뉴는 윤아 씨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식재료 바로 김치입니다. 두부 김치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부에 유산균 많은 김치를 넣어서 맛있게. 평소에 그 김치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를 어렸을 때부터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유산균 섭취를 김치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 건강 비법이 혹여 김치 아닐까? 유산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신김치를 주변 우리 식구들이 못 먹었는데 저는 완전 제가 다 그냥 없애는 걸로. 김치와 두부를 이용한 요리.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 김치.
김치를 발효시키는 젖산균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이죠. 유산균 가득한 김치에 두부를 말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튀김가루와 달걀을 묻혀준 후 기름에 살짝 익혀주기만 하면 끝! 기본 재료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보기 좋은 김치가 맛도 좋은 밥이죠.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에 단백질 두부까지. 평소 김치 홀릭으로 유명한 윤아 씨. 자주 먹다 보니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아, 맛있다. 새콤새콤. 김치말이 두부는 한입 크기로 먹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간편해서 평소 자주 해먹는다고 하네요. 딱딱 맛있게 먹네. 지방공 가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도 잘 포장해가지고 몇 개씩 들고 가고 저는 외국 나가도 김치를 싸가지고 가요.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윤아 씨. 그녀가 여행을 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장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산균이에요. 근데 이제 유산균을 왜 먹냐면 이 유산균은 리놀렌산 그 생성과 촉진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다이어트도 해주고 그리고 그 똥보균 있잖아요. 몸속에 저장된 똥보균을 박멸, 없애준대요. 네, 그래서 매번 먹고 있어요. 오늘은 유모차 타고 가는 거예요. 산책해요. 해피 예쁘다. 윤아 씨가 쉐코에 매일 하는 것 반려견 해피와 함께하는 산책입니다.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윤아 씨. 식사를 하고요. 그대로 집에서 뭐 TV 본다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뭔가 더부룩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식사 끝나면 해피 데리고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면서 다니면 좀 뭐랄까 이 장 운동이 잘 돼야지만이 좀 이렇게 활력이 돋는다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수시로 이끌고 걷곤 해요. 이렇게 엄마를 봐. 옳지. 여기서 봐. 여기서. 엄마 봐. 엄마 운동. 엄마 운동. 해피도 함께 뛰고 싶은가 보네요. 장 건강으로 몸 건강을 지키는 윤아 씨의 일상 엿보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즐겁게 건강 잘 챙기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잘 하면 이게 쌓여서 제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더더욱 건강 열심히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멋지게 인생 불러봅시다. 아, 미모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역시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진단하실 거예요? 네, 일단 점수부터 드릴게요. 네. 100점입니다. 백점? 오늘처럼 네, 이렇게 네. 흠이 없는 분을 나왔을 때는 먼저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게 너무 좋아요. 100점 일단 깔고 가면 되니까. 네. 네, 뒤에 분이 좀 이제 부담이 되겠죠. 제가 이제 100점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까 승마하셨잖아요. 네. 특히 장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중요한데 승마만큼 장에 제대로 된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흠 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야. 해보니까 아니 정말 옆에서 좋았던 것 100점 같아요. 적는 거 보고 마음에 부담이 느껴서 나도 100점을 적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 99점 드렸는데요. 네. 1점 깎은 이유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훌라후프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도 하죠. 열량 소모도 꽤 많고 그런데 이게 또 허리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또 미션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훌라후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한번 좀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하기 마음에 전에. 99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점수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 처방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행복 처방전 뭘까요? 훌라후프 준비 운동
훌라후프 준비 운동? 그렇죠. 훌라후프 너무 잘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1점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빈틈을 오늘 제가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훌라후프 가지고 어떻게 준비 운동을 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맞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엄청 잘하시던데 훌라후프. 장민욱 선생님이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자, 네. 자, 먼저 이제 훌라후프를 가지고요. 네.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전에 허리 주변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 훌라후프를 이렇게 대개는 바깥으로 잡잖아요. 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안쪽으로 잡아주세요. 네.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옆쪽으로 옆구리를 한 30cm 정도 발을 벌려서 서주시고 옆구리를 쭉 늘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늘려주실 때 약간 허리를 이 무릎을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면은 조금 더 허리를 유연하게 시원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자, 쭉 늘려주면서 무릎을 살짝 반대쪽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 천천히 한 5번 정도만 반복해 주셔도 충분히 허리가 유연하게 펴지게 되죠. 네. 자, 이런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하셔야 훌라후프에도 무리가 없는데요. 자, 시원하다. 두 번째 동작 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크런치 동작인데요. 이렇게 역시 바깥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왼손을 한번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왼손을 뻗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반대로 뻗어주는 겁니다. 내리면서 자, 몸을 내리면서 통과해서. 오른손이 앞쪽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왼손이 위로 가서 자, 내리면서 오른손이 앞쪽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하면서 역시 다리를 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한 상태에서 자, 쭉.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으로 허리를 쭉쭉 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훨씬 허리를 유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손을 앞쪽으로 내밀고 자, 내리면서 왼손을 앞으로 뻗어주면서 다리를 쫙 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장을 좀 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크런치 이렇게? 동작을 네. 훌라후프를 가지고 해주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비트는 거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몸을 좀 더 유연하게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훌라후프를 돌리시면 되는데 자, 어느 쪽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좋으세요? 저는 왼쪽 오른쪽 다 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훌라후프를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 체형이 양쪽 방향을 틀어지죠. 다 해주시는 게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다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반시계 방향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잘하시네. 네.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다르다. 야, 네. 야, 역시. 자, 반시계 방향을 오. 했으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또 한번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잘하시네요. 계셔. 네. 와. 좋습니다. 배 꺼질 때까지 하시겠네. 네, 이렇게 해서 양쪽 방향으로 모두 다 훌라후프를 해주시면은 허리에 단방향 운동이 아니라 양방향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아니 간단한 훌라후프 운동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킬 게 있었네요. 네,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러네요. 훌라후프를 양쪽으로 다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네. 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니까. 네, 네. 근데 러닝 할 때도 스트레칭 좀 하고 하는 게 좋대요. 아, 그럼요. 뭐든지. 네. 그럼요. 네. 자, 무서운 선생님. 검지를 검지를 살펴라? 살펴라. 검지를 살피면 돼요? 저희가 오늘 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검지를 살펴라. 수양명 대장경의 시작점이 바로 이 검지에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혈자리는 기억하고 계시면 언젠가 한 번은 중요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검지에 있는 상양혈인데요. 우리 손톱 끝에 여기 각이 진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엄지손가락 쪽입니다. 중지 쪽 아니고 엄지 쪽, 바깥쪽에 상양혈. 요 상양혈입니다. 요 자리. 손톱 끝에 딱. 여기요. 네, 손톱 각진 바로 그 밑인데요.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가 대장경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대장의 운동성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대장하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가끔 차 타고 가거나 멀리 갈 때 급동 신호가 올 때 있죠. 네, 이거 이제 미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앞두고 그 급동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혈자리가 바로 이 그래요? 상양혈이거든요.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믿고 이제 화장실 천천히 찾지 마시고 자극하면서 잠깐 들어갔을 때 빨리 어딘가 가셔서 일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좀 네. 빨리 갔으면 하는 곳은 또 어디예요? 빨리 이제 화장실이나 어디 이제 숲을 찾아가야죠, 빨리. 네. 숲을 찾아가야죠. 진짜 그 신호 왔을 때 차막고 네. 미칩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그때 이제 요 자리 맞습니다. 네. 상향혈입니다. 알았어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중요한 거였어요. 차 박사님은 유산균. 유산균 앞에서도 저희가 살짝 유산균에 대해 알아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영상 보니까 최윤아 씨도 유산균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꾸준하게 좀 먹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는 건강 관리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특히 유산균은 꾸준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이오틱스 앞에 프리가 붙은 게 있고 근데 프로가 유산균의 붙은 게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어디가 좋은 건지 이게 좋은 건지 그걸 지금 완벽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좀 많이 좀 미숙하죠. 그 차이부터 네. 좀 네, 알아볼까요? 저도 혹시라도 점수 적을 수 있었으면 아까 100점 적어드리고 싶었어요.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 때문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는 유산균 좀 챙겨 먹으면 몸에 좋은 건 아시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 종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유산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세대별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유산균이 있는데 그 1세대 유산균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생유산균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생유산균이요, 그냥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바로 2세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먹이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등장한 3세대가 바로 거기 보시는 것처럼 1세대와 2세대를 합친 바로 신바이오틱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균에다가 그 유산균의 대사산물까지 넣어준 거, 그것을 바로 우리가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복잡하죠, 좀.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어떤 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에만 대사산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대사산물이 뭐예요? 대사산물은 이제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나서 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생성된 이 물질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이 대사산물, 배양 건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사산물이 들어간 유산균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실질적으로 장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유산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유산균이 자기 활동을 해서 내놓은 이 대사산물이 결국 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 올려주는 물질이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었습니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이 생성해내는 물질이 대사산물이면 굳이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 대사산물이라는 게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냥 유산균만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은요, 유산균을 드셨을 때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뭐 많이 잡아야 한 10%? 얘들이 일단 좋네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위산에서 왕창 죽고요. 담즙산, 소화액 등에 의해서 또 왕창 죽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가는 확률도 낮은데, 자, 이렇게 살아서 장까지 간 그 유산균이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장이라는 조건으로. 그럼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먹을 걸 먹고 영양대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대사산물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대사산물을 같이 넣어주면 대사산물이 들어가서 유산균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내기 전에 미리 대사산물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사산물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사산물까지 같이 먹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 10%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왜 힘겹게 살아서 간 유산균이 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장내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대사산물이 우리 장에 잘 부착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장내 유해균을 사멸시켜주고요. 유익균을 늘려서 장 점막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간, 심장, 세포 등으로 더 빠르게 이 세포들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상하게 장내 유익균 수는 줄고요. 유해균 수가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 유해유산균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나이가 들수록 또 유익균 수까지 줄어드니까 더 잘 챙겨 드셔야 되겠는데 지금 앞에 놓여져 있죠? 이거 맛 좀 한번 보죠. 네. 네. 이게 분말인데 이걸 물에 타서 먹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집에 있는 그 분유 손으로 찍어 먹던 생각. 근데 맛있지 않아요? 오,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달콤한 맛이 있고 맞네요. 끝맛에는 전혀 먹기 콤달콤한 부담스럽지 맛이 있죠. 않고 네.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아까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장 건강과 함께 면역력 중요하다는 건데 유산균 섭취가 이 면역력 높이는 데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가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NK세포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암세포를 끝까지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암세포를 터뜨려 죽인다라는 것 때문에 암세포를 잡는 CCTV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NK세포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우리 사람의 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에 의해서 장 점막의 기능이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균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요, NK세포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35%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고요.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효율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유산균 잘 챙겨 먹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그래서 잘 여자들, 챙겨 네, 먹어요. 여자들. 그렇죠. 아우, 이게 이제 장 건강이 장만 좋은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비만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여러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것들이 증명이 됐는데 한 연구에서는요, 장내 미생물 수배 숙주인 인체의 생리 기능을 조정한다. 즉 장이 유익균이냐 유해균이냐에 따라서 내가 살이 찔 수도 있고 살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생물과 연관성, 그 살과의 연관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유해균 중에는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또 유해균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장에 많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를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폭식을 하게 하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내장 지방을 자꾸 만들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살을 찌게 하는 유해균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유산균들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비만인의 장 속에 비만 세균은 피르미쿠테스균이 정상인에 비해서 3배 이상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모선 원장님께서 이 좋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을 뭐 15대 85 정도로 유익균이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을 실제 장내 세균을 살펴보면 이 유해균이 90% 이상이었다는 연구가 네. 네이처지에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산 생성이 촉진되는데 이 지방산이 지방세포 속에 가둬지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도 하는데요. 그걸 게다가 당 발효까지 촉진을 시키니까 우리가 먹은 이 음식물에 대한 칼로리가 다 지방세포로 저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뱃살이 쌓이는 하나의 원인 중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해균의 증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해균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사산물이 포함된 유산균에는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대사산물 중에 하나인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비만을 예방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지방을 흡수해서 자기를 키우는 것을 막게 되거든요. 중지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자꾸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세지방산은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면서 체온 상승과 우리 몸속의 에너지를 자꾸 태워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단세지방산 외에도 또 기억해야 될 유산균의 주요 성분이 있죠. 네, 대사산물이 포함된 유산균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은 바로 박테리오신입니다. 이 박테리오신은 유산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항균, 단백질성 물질인데요. 유익균의 증식을 담당하고요. 아토피, 성인병, 암, 정신질환 등을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만 골라서 사멸을 시키고 있어서 천연 항생 물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유해균이 제거돼 이제 장점막 기능이 강화가 되면 용종 발생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있을까요? 네,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드셔야 되는데요. 적정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는 하루에 4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와 수유부의 경우에서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최연아 씨는 오늘 진료 받을 필요도 없는데 와주셨죠? 아니에요. 워낙에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100점 자랑하러 오셨네요. 자랑을 왔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잘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 이제 저는 두 번째 20살을 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제 인생 2막 네,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해서 좋은 노래 알겠습니다. 들려드리고 싶고요. 네. 납니다 노래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연아 씨와 함께한 행복진료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계속 습하고 더워요. 네, 후텁지근한데요.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